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부디 우리 멘탈이 전부다 구독자님들은 한 분도 피해 입는 분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첫날부터 또 혼란의 도가니였는데요. 나스닥이 장중 한때 1.5%까지 오르며 기세 등등했는데 중간에 반대로 마이너스 0.5%까지 하락하는 대반전을 보여주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대 지수도 강보합과 약보합이 혼재하는 혼조세로 끝이 났고요. 지난주 후반에 예상보다 너무 강한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부각되었죠. 하나는 고용이 여전히 강력하다 보니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올릴 수 있다는 위험이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이 강력한 고용으로 인해 상쇄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고 시장이 오늘과 같은 큰 변동성 이후 결국 보합세로 마무리된 것도 이 양측 세력의 삿바 싸움이 그만큼 팽팽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다음 발표되는 가장 큰 경제 지표 중 하나인 7월 소비자 물가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8월 10일 수요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연준은 물론이거냐 일반 투자자들도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연준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고 경기 침체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와 같이 모든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 도구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에는 전년 대비 9.1% 상승하면서 40년 내 최고 수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이번 달에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는 수그러들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예측은 8.7% 정도인데요. 사실 이것도 결코 낮은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서는 벗어나서 수치가 꺾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가 때문입니다. 한때 100달러를 훌쩍 넘기면 200달러, 300달러까지 간다고 떠들썩했던 유가는 오히려 100달러 밑으로 내려와서 현재는 90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낮아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원유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점, 그리고 최근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원유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오펙과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점,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세상 모든 발행 주체가 있는 자산은 가격이 오르면 물량이 함께 증가합니다. 이걸 공급 수요 곡선으로도 표시할 수 있죠.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함께 증가합니다. 원유뿐만 아니라 금과 같은 자원 역시도 가격이 오르면 채굴량이 증가하죠. 곡물 가격이 오르면 곡물 생산량이 함께 증가합니다. 물론 시간차란 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하락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되죠. 액션 앤 피드백의 자연 법칙이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유가가 200달러, 300달러 간다고 떠들 때도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가가 그렇게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매 영상에서 떠들어댔었죠.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 측 반응 역시 함께 증가한다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고 마구 불안감을 부추기던 전문가들은 과연 이런 간단한 사실을 모르고 떠들었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개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 흘러나오는 뉴스의 95%는, 아니 심하면 99%까지는 이렇게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자신들이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대부분의 뉴스는 노이즈이고 그런 노이즈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시장은 늘 조울증 환자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기분이 좋아서 높은 가격을 불렀다가도 바로 다음 날이면 우울해져서 낮은 가격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조울증 환자 같은 행동이 시장이 단순하고 멍청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개중에는 똑똑한 세력들이 일반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일부러 조울증을 연기하는 부분도 섞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유가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하여간 이런 이유들로 인해 유가는 현재는 꽤 하락해 있는데요. 이제 여름이 가고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겨울은 아무래도 난방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생산자들이 그에 맞춰 다시 공급을 확대할 때까지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인데요. 수요 대비 공급 측 반응이 완전히 제로인 자산이 이 세상에 거의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생산량이 무조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되는 최종 생산 지점까지 그 생산량이 완전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산자가 늘어나도 생산자끼리의 경쟁만 심해지고 최종 채굴되는 수확량은 동일합니다. 수요에 대한 공급 측의 반응이 제로라는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가격적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7월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라는 호재로 인해 조금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다고 하죠. 하지만 전체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 코어 CPI라고 불리는 근원 물가입니다. 이 근원 물가 역시도 낮아졌어야 시장이 물가가 꺾인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인플레이션은 하락했어도 근원 물가가 올랐다면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과연 7월 물가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나오게 될지 또 그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떨지도 기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최근 이런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엄청났고 특히 발표 당일과 다음 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발표 당일에는 올랐다가 다음 날 그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도 많죠. 따라서 발표 당일의 움직임만 보고 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내렸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며칠 정도는 움직임을 살펴봐야 해당 경제지표에 대한 시장의 최종적인 판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빅테크들의 움직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모두 1% 이하로 하락하는 약보합세를 보였고 지난주 주식 분할이 결정되며 큰 변동세를 보이고 있는 테슬라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25일에 주식 분할이 되면서 주식 수는 3배, 가격은 3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주식 분할 권한 확정일은 8월 17일인데요. 이날 이후로 거래가 될 때는 해당 주식에 주식 분할을 받을 권리까지 함께 거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월 25일 이전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최종 소유자가 주식 분할을 받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을 혼동시키기 위해서 17일 이후에 거래가 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주식 분할을 못 받는다는 잘못된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